기자글 라이브 오디오 드라마 250회차 시즌3 아디오 방송입니다. 자, 에이드 작가님의 새벽꽃 팔신입니다. 캐스팅 불러드릴게요. 영 역할의 코코아님, 세영 역할의 빛나님, 고현균 역할의 만호님, 임서영 역할의 하령님, 고찬영 역할의 뽀글이님, 고상균 역할의 에이드님, 임근호 역할의 장록두님, 류소진 역할의 줄리줄리 배우님, 하보이 역할의 감설님, 여종 역할의 명면님, 스승 역할의 소리님, 선창자 역할의 박달재님, 웅구자들 역할을 다 같이 해주시겠고요. 고시문중 1의 곤양냥 야옴님, 고시문중 2의 올리브 제가 하겠고요. 승려 역할의 안홍님, 병서 역할의 박달재님, 패거리장 역할의 제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해 주세요. 지금은 완전히 지워진 임가는 과거 지금의 하가와 버금가는 새를 이룩한 무신 가문이었다. 다만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무신과 제 집안의 위세를 부선하여 나라를 지키던 하가와 달리 임가의 경우는 진심으로 나라를 위했다는 것이다. 하여 수탈과 침략을 막는 국서전의 대응을 기본으로 하는 무신강세의 나라에 번역을 깨하고자 하셨다. 출신상 더욱이나 왕권을 세우기 어려웠던 선왕을 지지하고 회유하며 본인 또한 나서 무신을 끌어안았다. 외교를 통한 나라의 안정과 확장을 위해서였다. 그와 같은 연유로 처음 임가의 휘하로 들어간 문신 가문이 바로 고씨 가문, 내 아버지의 가문이었다. 그리고 나무는 그 가문의 천덕꾸러기 8살 막내였고. 현균아, 그 아버지와 형님들을 따라 나라의 동량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무예를 배울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 그래야 하잖아. 나 참. 음. 우리는 대대로 문신 가문이잖니. 어릴 적에는 형님들 따라 공부도 잘만 즐기더니 어찌 이럴까. 우리 막내는 가뜩이나 몸도 제일 약하고 여린 것이. 아버지, 임근호 상장군님의 아래로 들어갔잖아요. 나는 거기서 무예를 배울래요. 저도 데려가세요. 어허, 그건 아니지. 내 우리 형균이를 귀히 여긴다만 어른들이 일하시는데 어린아이가 따라다니는 건 아니야. 거기다 임가에는 조심해야 할 금지가 많아. 더욱이 어린 너를 데려갈 수는 없음이야. 금지가 많아요? 왜요? 아, 임가의 아가씨가 아파서 항상 숨어 있는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이에요? 어른들의 말을 곧잘 주워 듣고 기억하고 있던 내 말은 정답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려고 하셨으나 상장군의 탄신년으로 휘하 가문의 가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 형균아, 어찌 그래? 아이고, 소피가 말이여. 네, 아버지. 뒷간에 다녀올게요. 그 혼자 보내기가 영 그렇구나. 그 상균이랑 함께 다녀올 테냐? 아니요. 8이면 다 컸어요. 막내라고 어린애 취급하시면 저 속상해요. 어딘지 다 알아요. 으, 저 빨리 다녀올게요. 균아! 임가에서 키우는 어린 지제들은 오늘도 훈련이라 따로 잔치 음식이 간다고 했었지? 그러면 부엌으로 가서 뒤를 밟으면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의 사부가 보이면 냅다 키워달라고 해야겠다. 거기서 아가씨를 처음 만났다. 누구야? 옷차림으로 봐서는 잔칫날 일이 고대 숨은 어린 여종 같은데, 손끝도 머리카락 모양도 임가 반개의 아가씨인가요? 와, 나름대로 변장한다고 한 건데. 반쯤 정답이야. 그러면 넌 누굴까? 무예를 배우는 주제라기에는 영 비리비리한데.
아가씨! 내 놈은 누구냐? 보더라. 오늘은 아버지 탄신이었는데 나도 만난 것 좀 보고 구경 좀 하자. 뭘 그렇게 빨리 쫓아나왔어? 아가씨. 귀한 아가씨셨네요.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얘가 누구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앞으로 내 놀이동무가 되어줄 녀석이랄까? 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안 될 게 뭐야? 곧 어머니께서 놀이동물을 구해주신다고 했잖아? 나 얘로 성할래. 저 재미있는 놀이를 아주 많이 알아요, 아가씨. 네가 위위시 판사 고찬영의 사남, 막내 고현균이라지? 예, 그러합니다, 상장군님. 예절이 바르구나. 하기야, 듣기로 17세인 네 큰형의 진도에 걸맞은 서책을 너도 함께 읽고 거의 칠할은 이해하는 것 같이 보이도록 영특하다고 들었다. 신용만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학문의 뜻이 없기도 하고요. 무예를 배우고 싶습니다. 어이하여 그러할까? 이전까지만 하여도 그저 높이 올라 떵떵거릴 마음에 책상 물림보다는 몸을 움직이고 싶어서 학당에서 우쭐대며 거들먹거리는 무심가운 것들의 몸놀림이 별것 없어 보여서 내가 더 나은 것 같으니까 그런 이유로 무신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소중하고 귀한 일을 지키고 싶어서요. 머리칼에 조롱조롱 나뭇잎을 매달고 하늘에서 정확히는 나무 위에서 떨어져 내린 복숭아빛 뺨의 아가씨와 눈이 마주한 순간 이유는 바뀌었다. 그거 참 썩 괜찮은 이유로구나. 그래, 가장 우선하여 지키고 싶은 상대가 있는 것이냐? 네가 마땅히 지켜야 할 만한 사람을 지키려는 것인지 다른 욕심은 없는 것인지를 알아야 내 너를 믿고 임가의 무에 한 자락이라도 나누어 줄 것이 아니더냐. 호의가 되고 싶습니다. 뭐라고? 아까까지는 조금 떨어도 제법 몽골차게 말하던 아이가 어찌 목소리가 기어드는고. 내 놀이동물 언제 보내줄 거예요, 아버지? 언제까지 잡고 계실 건데? 서영아, 너 금줄 쳐놓은 곳을 건너 이리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아비의 어미가 몇 번을 말하더냐. 더군다나 다치면 어쩌려고 난간에 매달리고 있어. 아닌데. 그러니까 형견이라고 했나? 그녀 앞에선 괜찮잖아요. 지금 내 얼굴 받는 걸 뭐. 그래, 그 탓에 제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네 놀이동무가 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말이지. 응? 그냥 놀이동무가 아닙니다. 저는 너는? 아가씨 호위무사가 될 겁니다. 상장군에게 내 포부를 전해들은 부인께서도 제 딸을 지키겠다는 나를 기특하게 보셨다. 이리저리 나갈 국리 만만하던 아가씨의 사고가 준 것과 내가 제법 영리한 머리 아이였다는 것도 한몫을 했을 것이다. 가엾기도 했겠지. 고작 8의 학당에 막 발을 들인 나이의 아이가 제 자식의 안위를 위해 억류한 것 다름없으니 아가씨에게서 제 유일한 놀이동무이자 또래인 나를 꽤 아끼셨다. 다만 호의로 여기지 않으신 것만은 확실하였다. 아가씨, 또 금줄 넘어서 어디 가시려고요? 바깥 구경. 사람들 안 다니는 산으로 가려고. 거긴 위험하잖아요. 저기 나무 뒤에.
들키는 줄 알았네. 들켰을걸요? 지나간 이들의 목소리, 둘 모두 무예를 닦은 무인이었어요. 응? 어떻게 알아? 걷는 소리요. 숨소리도 임가의 보법대로 걷던걸요? 숨은 고르고 안정되었고, 아마 이 집안에서 몰래 숨어 다닐 여아의 소리라면 얼굴을 봐서는 안 되는 아가씨뿐이니 모른 척 넘어가 준 걸 거예요. 다만 상장군님이나 부인께 언질은 전하겠지요. 아, 에이, 재미없어. 괜히 네가 옆에 있고는 버들이 감시는 덜 해줘서 좋다고만 여겼지. 이만큼 나오면 집안 곳곳에 깔린 무관들 느끼도 피해야 되는 걸 까맣게 몰랐네. 네, 아가씨. 이제 아셨으니까 오늘의 탈출놀이는 일보 전진의 실패로 삼고 다음에 이보를 위해 후퇴해 볼까요? 근데 균이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봐? 막 정말 무예를 배우고 있는 거야? 제대로 배우고 있어요. 상장군님께서 종종 그리고 부관께서도 직접 전수해 주시고요. 그래, 그래. 내 놀이동무 겸호이 우리 균이. 저는 아가씨께서 알려진 것처럼 건강이 좋지 못해 밖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도 알아요. 그건 날 보기만 하면 다 알아. 키도 내가 너보다 더 큰걸? 곧 제가 아가씨보다 훨씬 커질 겁니다. 아프지도 않은 아가씨가 아프다고 알려져서 집에만 계시느라 답답하실 것도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맞춰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도 더 계시면 안 돼요. 알아. 아이고, 우리 균이 착하다. 알면서도 이유는 안 궁금해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잘 참고. 제가 아가씨보다 동생은 아니거든요. 아, 그것도 알지. 아가씨, 현균 도련님. 나는 겨울에 한번 본가에 들르는 것 외에는 늘 아가씨의 놀이동무로, 호의로, 또한 함께 수학하는 벗으로 그리 지냈다. 어릴 적 시간이란 흐름이 느린 듯하여도 빠르게 쌓여서 여덟의 아이들은 13이 되었고 여전히 내 키는 아가씨를 넘어서지 못하였으나 비슷하게 자랐고 내 아버지께서는 선별하여 보내주시는 믿을 만한 스승 앞에서 함께 수학을 하였다. 나는 얼굴을 드러내지 나는 얼굴을 드러내고 아가씨는 드리워진 바람 너머로 말하지 않아도 아는 많은 이유를 서로의 어린 마음을 품은 채 용천지도 분지지 근신저룡 이양부모 차자 인지효의. 자, 이것으로 오늘 배워볼 게입니다. 어디 현균아, 겉으로 드러난 뜻을 펼쳐보겠느냐? 어, 현균아, 하늘의 돌을 받들어 활용하고 땅의 이점을 구별하며 몸을 아끼고 쓰는 것은 절약하여 부모를 섬기는 것이 무릇 일반 사람의 효이다. 스승님, 옳게 뜻을 읽었으니 봐드린다지만 집중해야지요. 예, 스승님. 그런데 어디 이번에는 아가씨께서 연이어 읽고 뜻풀이를 해보실까요? 그 아가씨께서 자리를 비우신 듯합니다. 아이고, 또? 소재가 찾아보겠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잠시 차라도 한 잔 들고 계십시오. 가는 길에 제가 청하여 놓겠습니다. 내 차는 고맙게 마시겠지만 일다경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갈게다. 현균이, 너는 공부 상석계 듣기로 이미 효경을 떼었다며. 도로 가르쳐 뭐해? 무리해서 쏘다니다 또 몸살 나지 말고 너도 적당히 찾다가 그 아가씨 노라나 드리려무나. 그쯤 나는 이미 사실은 건강한 아가씨가 어찌 병약함을 핑계로 집안에만 갇혀 있는지를 알고 있었으며
아가씨 또한 오래전부터 이유를 알고 있었다. 나이가 조금 더 작기에 거동은 더욱 협소해졌으며 공부를 위해 지은 정자와 지내는 별채 그 앞에 뜰 정도가 아가씨에게 허락된 좁은 세상이었다. 여전히 아가씨께 허락된 공간은 나와 아가씨의 피부치를 제하고 그럼 금지되었고 아가씨, 얘서 뭐... 어른들은 더러 이르게 철든 아이들의 영특함에 단복하면서도 그에 관해 깊이 생각하지는 않곤 한다. 그래서 아가씨의 별채는 왕왕 어른들의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되었으며 아가씨의 지근에 늘 붙어있는 나는 또한 아가씨와 그 이야기를 듣곤 했다. 단자를 올리겠다뇨.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부인, 진정하세요.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그대 바깥 사람이고 아이의 아비인 내가 응양군 상장군입니다. 전하와 궁궐 모든 일을 지근에서 지키는 군의 우두머리라고요. 또한 서영이를 내정하신 것도 아닙니다. 전하께서 믿고 따르는 이가 서방님임을 세상 천지가 다 압니다. 제 말이 들린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왕세자빈 간택이에요. 힘이 부족한 왕조일지라도 나라의 일익에 앞서 집안의 사람을 드리는 것이라 온전히 전하와 왕비마마께서 정하는 일이잖아요. 그분들께서 서영이를 그로 인해 더욱이 본인들을 위해 힘써주실 서방님을 꿈꾸지 않을 것 같으냐고요. 부인, 어찌 그리 비관적으로만 보는 겁니까? 내게는 그런 쪽으로 큰 뜻이 있지 않아요. 다만 부인께서도 말했다시피 세상 천지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바로 전하의 든든한 우군입니다. 단자를 아니 올릴 수는 없어요. 간택? 해서 단자를 올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요. 서방님, 그럼 역청탁이라도 넣어주세요. 애초에 무엇보다 서영이가 이 좁은 별채에서만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서방님께서도 아시잖아요. 어찌 감히 신하된 도리로 그런 청탁을 하란 말입니까? 서방님, 그리고 부인, 왕세자빈입니다. 유일한 적손, 앞으로 가장 지고하게 되실 분의 옆자리예요. 여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이것만 어찌 그리 나쁘게 보세요. 서방님과 혼인하여 낳은 아이기에 평생 태어나 지금까지 이 별채를 벗어나지도 못했던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를 다시 남은 평생 궁에 가두자고요? 그 아이는 바다는커녕 호수조차 본 적이 없이 자랐어요. 숲은요, 산은요, 담 넘어 구경하는 그네조차 타본 적이 없이 조심시킨 아이를 궁에 가두자고요. 진정하세요. 곧 서영이가 공부를 마치고 제 침소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남은 평생은 또 길게 이어질 수는 있고요. 서방께서 홍양군 상장군이심을 제가 어찌 모를까요? 그러나 그 자리로도 아직 왕세자빈이 뭔지도 모를 시절의 서영이조차 온전히 지킬 여력이 있을지 몰라 가두어 키웠습니다. 오래 들면 하가의 상장군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아기까지 더하여 어떤 도구로 흘러들을지 모르는데 그것을 전부 막으실 수는 있고요. 딸이면 숨겨 기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한 것은 부인의 하씨 친구였소. 아, 쉿, 두 분 나가시기 전에. 그래요. 보희의 조언이 있었죠. 서쪽 변방에 침략이 있어 하진만 상장군이 출정하기로 되어 있다죠. 그가 돌아온 사이 서영이의 단자가 올라있다면 필시 당시 나는 어떠했던가? 무슨 생각을 했지? 지키고자 하는 아가씨께서 지금보다 더 위험한 곳,
거기다 지금과는 달리 희망조차 없이 북바지가 되어야 하는 궁으로 떠나야 하는 것에 서글펐던가. 그리하여 가슴이 지끈거렸을 것이다. 또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생각을 했다. 어디서든 당신을 지키겠노라고. 아, 아프지도 않은 내가 아픈 신용을 이유야. 알게 되니까 별거 없지? 아가씨, 왜 그렇게 진지하게 부를까? 내 동무 균이가 나를? 왜? 공부 싫어서 도망 나왔다고 엄마게 혼이라도 내려고? 머물게 되실 곳이 어디든 저는 아가씨 곁을 지킬 거예요. 아, 뭐야? 진지하게. 그러니 궁으로 가시게 된다면 저는 묵과를 준비하겠습니다. 혹 사적인 호의로 따라갈 수 있다면 그리하겠지만 그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어떻게든 버텨주세요. 그래. 다만 나의 다짐, 아가씨와의 약조는 지켜지지 못할 뻔하였다. 형균아, 영당을 뵙습니다. 어찌 이리 급히 오셨습니까? 너 본가로 가보아야겠구나. 저는 아가씨의 곁에 남고자 합니다. 그게 아니다. 네 아버지 공부상석께서 숨을 거두셨어. 예? 상체를 준비를 하고 있단다. 둘째가 시종과 함께 너를 마중 나왔으니 어서 채배할 것도 없이 곧장 가거라. 얼른. 술에 취해 황가초같이 씹은 왈패들이 태거라는 공부상서의 가마를 덮쳤다더구나. 다만 그저 우리가 너와 내 가문에게 미안할 따름이다. 부인께서는 이른 미안함이란 마땅한 그늘이 되어주지 못함을 뜻하는 게 아니었다. 그것을 당시의 어린 나로서도 알았다. 아버지께서 오른 공부상서의 자리란 왕실의 사람들만이 받은 옥패, 바로 아래인 금패를 받는 자리였다. 아무렴 문신의 위세가 무신의 발끝에 미치지 못한다 한들 그래도 심지어 임가의 보호 아래 있기까지 한 데다 고위 귀족이었다. 약하고 모잘것없는 자리에 있는 자일수록 본능적으로 제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알 수가 없다. 이것은 하가의 으름장이며 임가에 거는 시비였다. 심지어 나중에 알기로 이런 왈패짓거리에 당한 것은 내 아버지만도 아니었지. 가시영 가시영 이리게 가시영 그리 많건만 어이에 가시영 눈물길 깔리영 잘못을 씻기라 복기를 문질러 복대은 빛나고 아이고, 공부상석께서 네 번째 졌다지 아마. 그렇지. 최무인심만 흉을 당하는 그 일로 네 번째. 헌데 한 5, 6년 전쯤에 아예 비슷한 일이 있전싸는가? 기억 안 나는가? 그 하진만의 그 폐악질을 고발하는 상소를 올렸던 시간 학사 원가일 말이지? 그래. 그래, 그거 말일세. 너무, 같지 않은가?
아유, 불안하이, 불안해. 함구왕생제기시봉 유진용저자 금즉 천지태기 용의수로 군심약봉 천원빈번니소즉사복유상향. 형균아, 이제 집에 머물러. 임 상장군과도 이미 얘기가 되었고, 이제 앞으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려면 너도 어머니 곁에 있어 드려야지. 상규는 형님, 저는 돌아가야 해요. 고영균, 너 어찌 그리 불효막심하게 구는 거야? 불효막심하여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형님, 나는 아버지의 복수를 할 거야. 그러니까 본가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네 어린 몸으로 복수는 무슨 복수? 막내야, 아버지께서는 그냥 봉변을 당하신 게야. 하가에서 일으킨 봉변이죠. 소재가 어리다고 어른의 사정을 모르지 않습니다. 임상장군님 집안 가장 내밀한 곳에 숱한 것들을 들었어요. 어쩌면 상균 형님보다 그 누구보다 더 잘 안다는 말입니다. 험한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거라. 더하여 네가 안다고 한들 뭘 어떻게 복수할 것인데. 네가 알 것을 다 알아도 뒤집어 쓴 피륙은 고장 13세의 핏덩이에 지나지 않음을 잊지 마. 그러나 한 맺힌 시간을 맞서 지나보내면 육신은 자랍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맞서 보내느냐에 따라 복수의 가부가 가려지겠지요. 네가 나이를 먹고 자라 무신이 될 수는 있겠느냐. 문신 가문이라도 체구가 좋은 아버지를 친탁한 나와 네 다른 형님들과 달리 너는 외탁하여 여즉 어리고 어설프잖아. 설사 무신이 될 수 있다고 한들 네가 하가를 누를 만큼 올라설 수는 있고. 그래도 티끌만한 가능성이라도 품어볼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나는 당시의 복수심과 함께 마음 깊은 곳에 아가씨의 곁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복수의 방법. 결국 하가의 가주 하진만이 원한 바, 그것을 이루지 않을 방법이 내 육신에 있었다. 이때를 계획한 것을, 그러나 아버지를 잃은 가족에게 밝힐 수는 없었다. 너 정말 내 무슨 일이 있어도 널 묶어서라도 본가로 데려갈 것이다. 그렇지 않는 것이 좋을 거예요. 부인께서 마땅한 사유로 온갖 사찰을 다니시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렴 그래도 상황은 가리셔야지요. 선운사는 장례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신의 장례를요. 예, 압니다. 공부상서의 장례가 이곳 선운사에서 치러지는 것을 몰라 결례를 범했네요. 다만 발걸음 돌리려 하였으나 반드시 제가 조언을 드려야 할 이야기가 오가고 있기에요. 저희는 다른 누구도 아닌 부인께는 들을 말이 없습니다. 아니요, 형님. 잘못 알고 계세요. 나누시는 대화를 통해 부인께서 누군지 알았습니다. 임가에 큰 도움을 주신 분이세요. 어쩌면 품은 뜻도 타고나 핏줄보다는 저희와 더 비슷할지도 몰라요. 고영균! 네가 뭘 알고 끼어들어? 소진이에게 들은 바대로 영리한 아이로구나. 막내 도련님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고주부, 내게 칭정되는 곳에 나는 유감이 많답니다. 어릴 때부터 임가의 안주인과는 교류하며 친하게 지냈죠. 믿으라는 겁니까? 어려우시겠죠. 그럼 믿을 만한 말을 할까요? 하상 장군께서는
약 한 달 뒤에는 서쪽 국경에서 일어난 침략을 물리쳐내고 성공하고 돌아오실 거예요. 어찌 그리 정확히 전쟁의 판도를 예측한단 말이오. 심지어 하필이면 날짜는 어이하여 간택단자를 올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이 가까운... 설마... 아무래도 문신 집안은 다른가 봐요. 알아들으시는군요. 그 뒤 상장군께서는 거슬리는 것들을 조금 더 깔끔하게, 확실하게 지워내실 작정이세요. 그렇다면 가주를 잃은 문신 가문의 본가와 양립하며 알력을 다투던 거대한 무신 가문의 금지 중 어떤 곳이 귀덕의 막내 도련님에게 더 안전할까요? 받아요, 어린 도련님. 자진하여 소진이 딸아이의 호의가 되었다지요? 그렇다면 이 서찰의 전달자로 그대만큼 맞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부인께서는 생각보다 더 깊이 내밀하게 저희와 교류하셨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찌 제게 전하라 하십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대만한 적합자가 없는걸요. 명민하여 짧은 서찰은 금세 외우실 겁니다. 외워서 소진에게 전해주세요. 서찰은 태워버리고. 서찰은 정말로 짧았다. 7일 내로 난전이라는 소식이 도성에 전해진다면 초록을 뒤집어 황색을 만들 셈이며 가까스로 방비해둔 어린 뿔이나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난전은 거짓이되 필패는 진실이다. 필패라니! 자존심에 금이 가셨습니까? 제 벗의 말에 아예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나도 아주 멍청이는 아닙니다, 부인. 형균이 너는 전할 것을 전했으니 고가로 돌아가 보거라. 이곳이 위험하리라는 것은 네 영특한 머리로 능히 짐작하고도 남을 터 같이 개조금을 당하여서 쓰겠느냐. 그래 형균아, 돌아가렴. 이건 임가일이지 않니? 초록은 숯불을 뜻하는 한자와 같은 음가를 쓰는 임씨 가문을 빗댄 말이고 뒤집어 황색으로 만들겠다는 건 선우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영모를 모함하여 이곳을 멸문하거나 반대로 몰사로 영모의 모함까지 씌우겠다는 뜻이겠지요. 그래, 네가 보고 들은 것이 얼마이며 배운 것이 또 태산과 같은데 그를 이해하지 못하지는 않았겠구나. 상장군님, 그리고 영당, 하가의 가주가 그리 마음을 먹었다면요. 어차피 화근을 남기지 않고 더불어 주상전하의 마음마저 꺾고자 할 것입니다. 모함의 불길은 반드시 휘하에 두셨던 가문까지 번집니다. 저의 본가인 고씨 가문이라고 다르지 않을 겁니다. 처형되거나 무패의 낙인까지 찍힌 노비로 살거나 이곳을 나서 본가로 돌아간 제게 부여된 미래는 그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곳에서 사소한 저항이나마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게 해주세요. 하나 현균아, 너는 그러기에는 너무나 연소하다. 네 앞날이 그렇다 한들 마지막으로 가족의 얼굴을 보고 온기를 느껴야 할 만큼은 말이다. 더군다나 형균이 너희의 가족은 바로 얼마 전에 큰 아픔을 겪었잖느냐. 예, 저는 불효한 자식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임가의 불꽃이 되어 타오르다 사그라지며 제 아버지의 복수를 겸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상장군님께 가문의 무예를 청하며 제 입으로 뱉은 말이 있으니까요. 저는 아가씨의 호의이고자 합니다. 예정된 마지막 날, 고현균의 죽음이 예고된 날은 금세 찾아오지는 않았다. 당장군님, 섬은 바깥으로 대규모 인원의 움직임이 오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난전이라는 소식이 전달된 것도 벌써 보름 전인지라 슬슬 올라올 때가 되었다고 여겼건만. 송구합니다. 더 자세히 살필까요? 아니,
이쪽에서 방비하고 있다는 것을 요란하게 알릴 필요가 없지. 되레 더 트집거리만 줄 테고. 코앞으로 위협이 들이닥쳐 있지 않는 이상 사람은 긴장을 오래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숨통을 죄듯 혹은 방심을 부르듯 폭풍전야의 고요는 꽤 오래 임가를 맴돌았고 바보, 예. 전지, 멍청이, 똥개 같은 놈아. 야, 왜 여기에 남기를 담아? 분위기 안 보여? 헛똑똑이를 막 파하게 안 돼? 어디든 아가씨 곁에서 지키겠다고 했잖아요. 말은 잘해. 성질나게. 하실 말씀 마치셨으면 방문 밖에서 지켜도 될까요? 얼른 가버려. 가는 김에 아예 임가의 대문을 넘어서 가버리라니까. 일어나겠습니다. 버들, 잠시 할 말이 있어. 아가씨의 안위와 중요하게 관련된 일이야. 아가씨 아니에요? 긴장감이 피로감으로 바뀌기 시작할 무렵 예상했던 거나 다른 형태로 하진만 상장군은 임가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꿀물 말패 놈들인가? 설마? 저라! 아! 살아있는 건 지새끼 하나 살려내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지켜! 안으로는 어떤 놈도 발들여서는 안 돼! 임씨의 칼질이 그렇게 맛이 좋다는데 말이야. 거 한번 겨뤄봅시다. 네가 가장 성가셔 보이더니 우두머리로구나. 희한하게 재작년 무고의 차석과 참 닮았어. 뭔 개소리를 그렇게 나부대는 거요. 칼로 합시다, 칼로. 아직 하상장군의 군사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없다고 했는데, 도성을 오가는 양민과 천민으로 분장해서 사방문을 각각 따로 들어와 뒷골목에 숨어 있다가 변장하고 쳐들어온 곳이었구나. 아가씨, 접니다. 형균이요. 너 미쳤어? 이제라도 빨리 너 옷차림이 그게 뭐야? 저는 도망가지 않아요. 돌담에 파서 숨겨둔 개구멍은 처음부터 아가씨 몫이었어요. 고영균, 대답해! 아가씨, 그러지 마세요. 숨으세요. 살아남으셔야죠. 넌 어디든 내 곁에 같이 있겠다고 했잖아. 예, 호의로써요. 그리고 호의는 본디 지키는 이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제 목숨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해요. 난 너 호의로 인정한 적 없어. 멍청아, 하지 마. 그러지 마. 차라리 같이 도망가. 계속 같이 있겠다며. 안 돼요. 아시잖아요. 아가씨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끝내 어떻게든 해서 찾아러 들 거예요. 추적하는 이들이 치밀하게 군다면 당장 이곳에서 도망에 성공한다고 해도 앞으로의 날들이 해가 뜨지 않은 날들처럼 어둡기만 할 겁니다. 그리고 아가씨를 통해 감히 제 아버지의 복수 또한 감행하려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복수? 저들이 바라는 건 임가의 몰살이고 또한 아가씨의 죽음입니다.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지 못하도록 제가 그리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임가의 핏줄을 꺼트리지 마세요. 경전보다 숱하게 읽으셔서 기억하고 계신 가문 무예로서 한 골절도 놓치지 말고 살려 그것으로 언젠가는 역으로 아가씨께서 저것들의 숨통을 끊어버리세요. 어딜 들어오느냐? 피하셔야 합니다. 상장군께서 아직 살아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금줄 넘어 별채로 최대한 발길을 늦춰야 합니다. 나는 서방님과 함께 내 고운 아이를 끝까지 어떻게든 살려남길 거예요. 버들아, 급해.
아가씨를 모시고 얼른 겉방으로 건너가서 준비한 대로 움직여. 예. 놔, 내 손으로 나가. 아가씨. 암만 아버지께 무예를 배우고 몸을 써도 나보다 연약하고 작은 게 너였어. 너는 최악의 호의야. 호의 주제에 제가 자꾸 열었던 것은 이때를 위함이었나 봅니다. 저는 그저 대신할 목숨이 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붙지 마. 재수없어. 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각각 다친 봉어리와 잎사귀를 나눠 갖고 있던 가문의 기물이야. 보이게 하고 다니는 장식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귀한 몸이 지닐 물건으로 보이겠지. 받아. 무엇보다 귀한 증표를 받은 것을 또한 제 생애 마지막 영광으로 삼겠습니다. 고작 13시 할 말은 아니지. 넌 살았든 죽었든 그걸 들고 내게 찾아와. 그래야 내 가문의 꽃이 피어나. 버들아, 가자. 예. 점점 하가의 개자식들이 내는 소음은 내게로 가까워졌다. 미리 버들에게 배운 대로 아가씨의 분을 꺼내 얼굴을 수척하고 창백하게 꾸미고, 그리고 그러는 동안 시종일관 아마도 과거의 고현규는 침착했던 것 같다. 서찰을 내게 남겼던 하씨 부인이 미리 준비해뒀겠지. 어떻게든 아가씨는 부디 살아남겠지. 부디 내가 나의 몫을 다하여 마지막 불꽃을 장녀에게 꺼뜨린다면 말이지. 소문대로 평색이 완연한 얼굴이 있긴 하다만 또 왕세자빈의 꿈꿀 만큼 건강하고 예쁘게 생겼네. 명이고 짜시고 내 아이템으로부터 성나게 생겨서 말이다. 반반한 낯짝부터 안녕하자꾸나. 불길이 덮치듯 검에 갈라진 뺨이 뜨거웠던가. 그 불길이 사지로 옮겨가는 것을 느끼며 잊고 있던 나의 마지막 기억이 끝을 맺었다. 넌 살았든 죽었든 그걸 들고 내게 찾아와. 머물게 되실 곳이 어디든 저는 아가씨 곁을 지킬 거예요. 전 아가씨의 호의니까요. 아가씨의 호의였던 나를 온전히 기억해 매전했다. 그러니 나는 아가씨를 지키고 싶은 고현균이 된 것이다. 균아, 그 이름을 기억해낸 건 꽤 오래전입니다. 당신이 내 아가씨인 것을 기억해낸 것도. 그러면 현균아, 너는 다시 다만 지금의 내가 아가씨를 지키는 길은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짝을 맞춘 팔찌를 가지고 돌아가세요. 목숨을 바친 보람이 있네요. 살아계시니까. 고현균. 다만 원수의 변덕스러운 동정에 기대어서. 그런 게 아니야. 어머니는 그러니까 나는 하씨를 어머니라 부르는 당신은 임서영이 아닌 윤세영이지. 그러니 나 또한 고현균이 아니라 이 뒷골목을 호령하는 그림자로 살아야지. 마지막 예를 취합니다, 아가씨.
돌아가세요. 당신의 어린 호의는 작년 13세로 죽은 겁니다.